우리가 탄 배는 어디로 가는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그 시가 있습니다. 이 일제감정기에 나라를 잃은 우리나라 백성들의 그 고통을 아파하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지금은 들을 빼앗겼기 때문에 봄이 와도 봄조차 우리는 빼앗겼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한 노래에도 나온 시가 있는데 선구자죠. 북간도 용종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그 활동을 묘사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일송종 푸른 소는 늙어가도 한 줄기 해랑강은 천년 두고 흐른다. 지난날 강가에서 말 달리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되었나. 2절에 보니까 조국을 찾겠노라 맹세하던 선구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음에 한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37편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빼앗긴 데라도 봄은 오는가. 또 선구자, 또 137편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나라 자손들이, 또 우리가 이러한 노래를, 이러한 시를 더 이상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탄 배가,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두 가지 싸워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는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시죠? 네, 나라. 정말 외국에 나가면요, 대한민국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그냥. 그 고향 생각이라는 노래 들어보세요. 그냥 이쪽 대한민국 있는 쪽만 바라봐도 눈물이 쏟아지는. 나라를 정말 어떤 악의 무리, 나라를 망치려 하는 무리로부터 우리가 지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사도 바울도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 자기 영혼까지,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지 않으면, 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보신다면 이 민족을,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그럴지라도 나는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해서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아무리 나라가 통일이 되고 G2,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에, 미국은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아시죠? 1위, 2, 3, 4, 5, 2, 10위까지 다 합쳐도 1위를 못 이겨요. 경제적으로, 국방으로 모든 것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1위는 정말 힘들고,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잘만 하면 2위가 될 수 있다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라 팩트로 그 모든 이유를 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육신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된다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상과 안일과 일락에 빠지면 그 사람은 실패자요, 어리석은 자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 두 가지, 나라도 사랑하고 영적으로도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우리나라도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첫 번째, 나라가 없으면 자유요, 평안이요, 인권이요, 신앙이요, 우리 자녀들의 툭하면 우리가 말이 많이 하잖아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다 생각하잖아요. 나라가 없으면 그것도 없습니다. 나라를 잃은 백성들은 파리 목숨보다 못합니다. 여러분, 잠깐 얘기할게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동물보다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300만 명이 폴란드에서만, 아우슈비츠 폴란드에서만 300만 명이 죽었어요. 다 따지면 이 홀로코스트, 이 사람들이 죽은 거, 유대인들의 희생자는 600만 명이나 됩니다. 2000년 전에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여러분, 북한의 탈북민이 지금 중국에만, 우리나라 지금 3만 명인데 중국에만 30만 명이 있답니다. 인권이 유린되고 있고요. 이건 사람도 아닙니다. 팔려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팝니다. 노동과 애 낳는 기계, 성놀이개가 되고 있어요.
인신매매. 지금 대명천지에 이게 말이 됩니까? 다 아는 사실이에요. 말 안 해서 우리나라에 넘어온 여자들은 이런 말 못할 몸도 마음도 망신창이가 돼서 넘어온 거예요. 어느 여자들은 용기 내서 자기가 그렇게 어려움 당한 걸 얘기도 합니다만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크루트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베든족도 있고요. 나라가 없는 거, 이런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 이 나라에서 야, 우리 도와주면 니네 나라 인정해 줄게. 그래서 도와줬습니다. 또 저 나라에서 우리나라 도와주면, 그래서 많이 도와줬어요. 저는 그걸 다 뉴스를 봐서 옛날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저 불쌍한 나라들. 되고 나서는요, 토사구팽이에요. 아무도 그 다음엔 전쟁만 할 때 도와주기로 했지 그 다음엔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핍박하는 게 이 나라를 도와줬으면 이 나라에서 핍박하는 거예요. 저 나라를 도와줬으면 이 나라가 또 핍박하는 거예요. 지금도 나라가 없이 무국적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동의 여러 나라에 그냥 빌붙어서 아무런 보상 없이, 또 좀 난 사람들은 난민보호센터 수용소에 들어가서 창살 없는 감옥으로 배급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다는데 애들이 아무런 기대가, 소망이, 앞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부모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까 카타콤도 봤지만 카타콤에서 어른들은 거기서 신앙생활하는데 애들은 학교도 못 가고 밖에도 못 나가고 거기서 그냥 놨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도 신앙을 택했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애국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3.1 운동 대표자 그 33인 중에서 우리 기독교가 몇 명인지 아세요? 16명입니다. 당시 인구가, 우리 기독교가, 이 기독교 인구는 1.3%였어요. 전체적으로. 천도교가 15명, 불교가 2명. 불교 중에서 특별히 그 스님 중에서, 제가 스님 중에서 유일하게 존경하는 분이에요. 한용운. 니네 침묵. 이분은 나라를 생각하면서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님은 같습니다. 님이 뭐예요? 여러 사람이 얘기하지만 나라예요, 나라. 그 뒤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스님이 믿습니다. 님은 같지만 나의 님은 보내지 아니했습니다. 나라는 없었지만 나는 나라를 없앨 수가 없다 이게요. 끝까지 죽어가면서도. 저는 그분의 시 중에서 하나, 복종이라는 시간인데, 저는 이 시 때문에 얼마나 충격받으냐고. 왜냐하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 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나하고 어떻게 똑같은 마음이지. 아니 불교의 영성이 이 정도란 말이가. 아시죠? 남들은 자유를 좋아한다 하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해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콤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나는 당신에게 복종하지만 당신이 복종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면 그것만큼 복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와, 제가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저는 예수님에게 복종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에 복종하려면 난 그것만큼 복종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신들에게도 난 복종하지 않아요. 오직 당신에게만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볼 때 어떻게 내 마음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나? 어떻게 이런 시를, 이분이 먼저였죠. 이런 시를 썼죠. 시대를 잘못 태어났어요. 좀 늦게 태어났으면 이분이 기독교 목사가 되면 엄청난, 정말 우리 기독교에 영향을 미쳤던 목사님이 되셨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톨릭은 불행하게도 없었습니다. 가톨릭은 33인 대표 중에 없었습니다. 팩트입니다. 그리고 주동자로 나중에 잡혀서 다 경찰에 체포당해서 고문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3,065명이나 기독교인입니다. 이것은 투옥당한 사람의 51%, 51.2%예요. 무엇을 말해요? 기독교인들은 애국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하는 구분해야 됩니다. 적과 악군은 구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합니다. 혹시 그렇게 알고 있는 분 있어요? 그걸 그렇게 배운 사람 있습니까? 미군이 점령군이라고 합니다. 벌 받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정말 벌 받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6.25 전쟁 때 미군이 와서 36,500명이 죽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아무런 관계없는 이 대한민국에 와서 17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6.25 이후에 그들이, 저는 알아요, 우리나라가 못 살고 가난한 나라였다는 거. 근데 그들의 원조를 얼마나 해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선교사를 통해서 그걸 할 수 있어요. 막대한. 저도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교수가 와서 가르쳤어요. 몇 과목을. 막대한 원조, 학교, 병원 다 아시죠? 이게 이름 안 돼도 아시죠? 교회. 또 월남 전쟁이 있을 때 우리나라를 참전시켜가지고 무기와 경제적인 토대를 닦을 수 있는, 이 정도 도움을 줬는데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죠. 점령군입니까? 반면에 중국은 어떻습니까? 한나라 고조선 때 우리 400년을 우리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일본이 36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위나라는 고구려 때 침공해서 막대한 피해와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명나라, 청나라 이걸 다 어떻게 수없이 많이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을 종속관계로 만들었습니다. 병자호란, 종묘호란, 청나라가 조선을 쳐들어와서 인조 왕 때는 여러분 삼전도, 지금의 성남 잠실, 송파구 거기 잠실 있는데 거기서 청나라 왕한테 우리 인조가 절을 3번이나 하고 고개를 9번이나 숙이고, 이 굴욕, 남한산성에서 우리가 45일 버텼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항전을 했는데. 그래서 그만 왕이, 우리 인조 왕이 가서 절하고, 그리고 9번이나 고개를 숙였다는 거. 그래서 삼배구두 두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도 6.25 때 다 전사자가 300만 명이에요. 한국 군인, 경찰, 민간인 150만 명이 죽었습니다. 북한군이 이렇게 못해요. 중공군이, 그때는 중공군이죠. 중공군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죽였습니다. 거짓말입니까? 또 보고 또 연구하고 또 팩트를 제가 해서 온 거지. 목회자가 여기서 거짓말하면 안 되죠. 지금까지도 지금 이제 원산지 폐기를 시켰어요. 뭐 식물은 그 사람들을 약 처리하고 뭐 염색까지 시키고 다. 여러분 여기서 보도에 나왔죠. 그들이 그 고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그 AI래죠, 그렇죠? 그 오리를 보내서 다 처분하고 우리나라에서 처분해 버렸어요. 몇만 톤을. 이제 중국에서 막 들어옵니다. 음식이 먼저. 모든 채소와 고기도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가 써놨거든요. 원산지를. 그래서 식당 가면 원산지를 써놨어요. 이제 원산지 폐기시켰습니다. 이제 중국 무비자도 잘못, 어떤 사람 그럴까요? 무비자고 먼저 정권이 했나요? 하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먼저 정권이 한 건 뭐냐면 크루즈로 우리나라 올 때 이때 비자 없이 한다 그거였습니다. 전체 무비자 한 거 아닙니다. 이것도 또 뭐 전 정권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나왔죠. 제주도에서 우리나라 아주 중요한 곳에서 그냥 애가 똥 마렵다 그냥 거기서 눕히고 아무데도 안 치고 그냥 가고, 뭐라 그러면 폭행하고, 식당 가서 폭행했고, 식당 가서 담배 피고, 우리나라 경찰도 우습게 봐요. 경찰도 막 때려요. 아는 거죠. 우리 경찰이 시민들을 안 때린다는 거 아는 것이죠. 금융 사기가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의료 혜택을 줍니다. 2만 원 내고 몇 천만 원을 받아가게 합니다. 투표권도 줍니다. 여기 안 살아도 투표권을 줍니다. 그들에게. 땅을 엄청나게 사들입니다. 그래서 강남의 주요 아파트는 주인이 중국 사람이에요. 세입자들이, 전세자들이 중국 사람한테 돈을 주고 있어요.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채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국채, 외국인 중에서 중국 사람들이 산 게 제일 많습니다. 지금 1138조를 지금 중국이 샀습니다. 중국이 이거 갖고 갑자기 탁 내놓으면요, 우리 경제 교란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원화가 엄청나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땅과 집을 얼마나 많이, 미국의 2배를 지금 사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 공산당이 쓴 글이에요. 한국을 점령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중국이 저기 그 어디입니까? 히말라야에 있는데, 네팔이 있는데, 거기도 그 인도하고 싸우기 때문에 거기에 병력을 비치는데, 두만강 위에 병력들을 100만 명 이상 군인들을 갖다 놨어요. 왜요? 북한에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남한까지, 그들의 전략에는 남한까지도 쳐들어간 것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약한 나라는 무력으로 하고요, 강한 나라는요 선거를 장악해서 법을 바꿔 인구를 갈아치우는 법을 갖고 있습니다. 홍콩도 그렇게 했어요. 홍콩이 세계적인 나라였습니다. 지금 홍콩 어떤지 아십니까? 대만도 지금 침략하려고 합니다. 한국은 경제가 뛰어난 나라지만 사회 전반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경제, 정치, 교육, 언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몰라요. 70%까지 한국을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홍콩처럼 언론을 장악했어요. 언론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말씀드렸죠. 뭐 KBS 뭐 이런 데는 뭐 MBC 뭐 말도 못 하고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는 어떻게 전과자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거짓말 안 합니다. 대통령이 범죄가 있는데 위증교사, 검사 사칭한 거예요. 지난번 성남시장 비서한테 위증을 하게 만든 거예요. 김병락 비서한테 전화하는 거 다 나왔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위증교사죠. 선거법 위반하고 있습니다. 김문기 이 개발과장 모른다 그랬죠. 모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협박해서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허락할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이죠. 배임죄, 이거 뭐 대장동, 뭐 백현동, 위령, 성남 FC에서 5천억 다 합치면 배임이에요. 법카 아시죠? 하도 많이 얘기 들어서 얘기 안 합니다. 수억 원이에요. 쌍방울 그룹으로 말미암아 대북 송금, 대납 송금 800만 달러, 100억이 넘습니다. 이런 모든 것. 그래서 이민법을 고치려고 그래요. 이민법을 고쳐서 우리나라에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거도 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프랑스가 왜 이렇게 힘든지 아세요? 지금 왜 유럽 중에서 영국이 왜 힘든지 아세요? 이 이민국들을 막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투표를 하니까 그들이 많은 거예요. 더 그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뭐 이건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귀농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 시골에 이장님 투표를 하면 이제 귀농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표가 더 많으니까. 그러면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귀농이. 지금 나라들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채워서 숫자로 압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끝나는 것입니다. 홍콩에 8만 명인데 800만 명인데 450만 명을 집어넣었어요. 지금 중국으로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우리나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많은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잡는지 모르냐. 민노총 100만을 잡고 있어요. 그들의 편이라고 잡고 있어요. 그들의 숫자를. 그리고 중국 유학생 조선족 150. 그래서 벌써 250이 침투됐다 이게요. 전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민노총이 왜 자기네 편으로 이렇게 잡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제조 지금 악법을 통과시켜서 다 무너지고 지금 갑부들이 2,400명이 지금 탈출을 했습니다. 21조 25년도 이때만 부자들이 다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자기 돈 때문에요. 기업들 무너지는 것도 말도 못하고요. 이민법을 바꾸면 그들이 1년에 400만 명 정도 보내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무비자니까. 여러분 신장 위구르가 1,700만 명을 보내서 신장 위구르를 접수해버렸어요. 한국은 더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한국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두 군데가 아니죠. 아까 홍콩이 신장 위구르, 또 캄보디아 다 넘어갔어요. 가보세요. 간판이요. 다 중국 간판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식당에 보면 다 중국인이에요. 캄보디아에서 지금 장기 매매 이런 거 막 우리나라 지금 이거 다 중국 사람이 하는 거예요. 캄보디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30대도 60대도 지금 죽었는데 고문당해서 죽은 그 모습. 이거 군인 이건 파병해야 돼요. 캄보디아에.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지금 유린당하고 잡혀가고 애들이 유괴당하고 없어져요. 지금 젊은이들이 없어져요. 근데도 거기에는 지금 손 놓고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을 대국이라 그러고 중국몽이라 그러고 함께 우리는 소국이라 그러고, 예? 미국은 점령국이라 그러고, 이거 어느 시각에서 본 거예요? 이거 어느 나라 사람? 저는 어느 나라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지? 이거 북한의 시각이 아닌가? 예? 여러분 6.25를 알 건 알아야 돼요. 6.25가 북침입니까 남침입니까? 이거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용어 때문에. 북침이라 그럽니다. 북침. 이건 북침이라는 것은 뭐냐면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다는 것의 반대 표현이에요. 북침이라 그럽니다. 북침. 남침이죠. 그들이 쳐들어온 거죠. 남한을 쳐들어왔죠. 용어가. 근데 남침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을 쳐들어갔다 그러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말씀해 보세요. 6.25 겪으신 분들. 맞습니까? 나라의 정통성을 북한이 정통성이고 우리나라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가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누구 말인가요? 미국은 적군이고 중국이 아군입니다. 누구와 손잡아야 됩니까? 여러분 역사를 상식적으로만 누구와 손잡아야 되나? 우리나라에 피해를 준 나라가 어딘가. 그리고 그 나라와 손잡은 나라는 백성들이 억압을 받아요. 중국 백성들은 얼마나 불쌍한지 아세요? 중국은 묘하지만 중국 백성들은 너무 불쌍해요. 한 13억 인구가 불쌍해요. 1억만. 그들은 인터넷 자기네 나라만 하는 게 있어요. 인터넷 절대 못하게 합니다. 네? 유튜브 못 보게 합니다. 큰일 나니까요. 그리고 그 나라가 점령했던 중국도 봤어요. 홍콩. 완전히 자유가 없어졌어요. 데모 못해요. 말 못해요. 다른 매체는 없어졌어요. 다 장악해버렸어요. 그 나라가 우리나라를 점령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정말 요새 많이 얘기하죠. 개돼지가 되는 겁니다. 먹는 거나 죽고 주고 짖을 때나 짖어.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이 다스리는 나라는 자유가 없습니까? 아니, 우리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으로 봐도 큰 나라와 같이 협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나라에 협력을 해야 되는가? 예? 여러분 누가 경제를 살립니까? 경제를? 여러분 이상하게 들지 모르지만 윤 대통령이 2022년부터 25년 4월까지였어요. 5월부터 4월까지. 그때에 윤 대통령이 수출이 최고였습니다. 최고였어요. 근데 그만 못하는 게 그 사람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게 뭡니까? 군인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 활동비 다 없었잖아요. 29번의 탄핵을 시켰잖아요. 손발을 다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번 정권은 또 다 특별활동비 다 해요. 그래서 나와서 정무수석, 예.
아, 그거 없으니까 일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럼 저번에 정권은 일을 못 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싹 빼버린 거예요. 그 대통령이 군인을 파견시키는 건 그것은 내란이 아니에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미국은요, 지금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300명을 어디 시카고하고 이런 몇 군데 투입시켰어요. 거기는 엄격해요. 딱 손은 거고 넘으면요 쏴요 그냥. 네가 넘었잖아. 이러면 딱 끝나는 거예요. 넘지만 했는데 넘었잖아. 끝나는 거예요. 국회의장도 잡혀갔어요 옛날에. 지금 그래서 대통령 권한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제예요. 대통령 권한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 2024년에 1월부터 10월까지 작년 대비 19.1% 증가했어요. 그래서 최고 5,662억 달러. 반도체도 최상의 최고 기록을 나타냈어요. 그때 삼성만 반도체가 1,419억 달러.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어때? 요번 나라가 기대가 돼요. 요번 대통령이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잘 살 것 같아요. 왜? 왜? 이유를 얘기해봐. 그냥요. 이재명이니까요. 이 대통령 얼마나 좋은데요. 얼마나 좋으신데요. 서민이고요. 이유를 얘기해봐. 왜 희망을 가져야 돼? 왜? 없어요. 그냥이래요. 팩트를 얘기해야지. 여러분 조금만 공부해 보십시오. 지금 1,400이 아니에요. 한 달러, 1달러의 환율이. 지금 1,500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억 가진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지금 7천이 됐어요. 이건 정확하게 더 적어야지만 LA에서 돈을 환전하려고 1달러를 바꾸는데 얼마를 달라냐면 2,100원을 달라는 거예요. 이것도 공부해 보세요. 싫으니까. 2,100원을 줘야지 1달러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1,400인데 그리고 세계에서는 지금 1,500인데 왜 그러냐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한국 돈이 이제 가치가 없다. 이렇게 여기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팩트를 얘기해 보세요.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빚만, 지금 부채만 지금 쌓여가고 있습니다. 돈을 다 나눠주고 곡간이 없어졌습니다. 관세, 세계적으로 다 관세 폭탄을 맞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철강인데 철강으로 다 하는 거거든요. 그 철강의 50%를 매겼어요. 근데 미국만 매긴 게 아니라 유럽도 따라서 우리를 50% 매겼어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돈만 한다고요?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우리 아르헨티나죠. 네. 아르헨티나는요 관세를요 제로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스와프를 200억 달러 협상을 했어요. 스와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우리 돈을 달러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요. 그래서 달러가 너무 비싸진다 그러면 달러로 돈을 내줄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게 내려가면 또 우리나라 원화로 바꿔주고, 우리나라 원화가 괜찮다면 원화로 취급하고, 이제 또 내려가면 달러로 적어. 그래서 이게 있으면 그렇게 변동이 안 되는 거예요. 손해를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나라 돈이 달러로 이렇게 바꿔주고 또 원화로 바꿔주고 쌀 때는 이렇게 하니까 별로 충격을 안 받는 거야. 우리나라 스와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액면 그대로 부닥쳐야 돼요. 달러가 올라가면 그대로 부닥쳐야 돼요. 하나도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아르헨티나는 아무도 없는 나라인데 스와프 결정됐어요. 100가지 품목의 무관세를 점령했어요. 우리나라 100가지를 한번 중요한 것부터 삼성부터 시작해서 LH부터 다 이걸 없애보세요. 살아나죠. 100가지를 무관세를 했어요. 돈만 한다고요? 아니에요. 정말 자유 나라를 사랑하는 대통령이 되면요. 그래서 우리의 리스크가 뭔가라고 얘기할 때 죄송하지만 이재명이 리스크다. 왜요? 아는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친중 대통령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중국에다 지금 완전히 넘겨주는 그만 법을 지금 다 통과시키고 법을 지금 다 만들고 있어요. 다 통과시키고 있어요. 왜? 민주당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요 KBS, MBC, YTN, JTBC 이 방송은요 거짓말만 합니다. 그거 갖고 끄떡끄떡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봐도요 오마이, 뉴스TV, 김호준, 뉴스공장, 매불쇼, 딴지 방송국, 뉴스타파, 서울의 소리, 새날 이런 유튜브 보지 마세요. 거짓말인 걸 알고 보셔야죠. 반대로만 얘기하면 다 반대로만 얘기합니다. 우리 청년들 특별히 제가 숙제를 낼게요. 찰리 커크의 동영상을 5개만 봐봐요. 정확하게 5개만 봐봐요. 그러면요 그 5개만 보면요 신앙이 잡혀요. 그 5개만 보면요 애국이 돼요. 올바른 정신으로 돌아오게 돼요. 우리 청년들 꼭 숙제 집에 가서 찰리 커크의 동영상 5개 보기. 와, 죽었지만 목사님보다도 더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법을 만들고 없애고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사법, 행정, 노동, 전교조, 학생들을 장악하고 경제 다 지금 물가는 비싸지고 있고 국방 얘기했죠. 국방부 지금 안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군단장들이 다 비어 있고요. 이 국방부 수장이 군을 장악할 컨트롤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 지금 철수하는 그런 작전을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나라 군인들 훈련 못하게 하고 총도 못 쏘게 하고 군인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미국하고 6.25 때 6.25가 왜 났습니까? 미군 철수하자마자 바로 전쟁이었어요. 그때 우리 한국 군인들 시기하고 훈련 총 쏘지 못하게 하죠. 상대는 핵을 몇 개 가졌는지 아십니까? 지금 북한이 90개에서 100개 갖고 있어요. 근데 국방연구에서 발표한 것은 150개 갖고 있거든요. 근데 더 놀랄 것은 2040년 돼서는 북한의 핵무기가 지금대로 말하면 344개에서 429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나라는 세계 질서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딴 나라는 그걸 어느 정도 만들지 않고 절제하고 또 규제를 하는데 이 나라는 규제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막 만들어요. 뭔지 아십니까? 생화학 무기입니다. 생화학 무기. 이건 우리나라를 몇 번 죽일 수 있는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핵화학 무기가. 이건 엄청나게 만들고 있어요. 다른 나라는 안 만들어, 못 만들어, 규제가 있어요. 여기는 안 돼요. 그냥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화학을 미터트는요, 우리 남한은 다 없어져요, 그냥.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정신만 차리면 옛날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 꼭 맞아요.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뭐라고요? 정신만 차리면 된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5,200만 조금 작아졌지만 5,200만 하나로 올바른 국가관을 갖고 정말 깨어 있으면요, 여러분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피아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반 이상의 친중 좌파라는 것입니다. 우파는요, 선물 조사하니까 우파는 또 40%가 된대요. 좌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2%래요. 중도가 38%래요. 근데 왜 좌파가 이렇게 많이 소리가 나는가? 좌파는 아주 강성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엄청 합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그냥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냥 법을 마음대로 바꿔요. 법을 마음대로 없앱니다. 내로를 안 부립니다.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제가 얘기했죠. 하도 답답해서 좌파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좌파 친구한테, 여보게, 이 사람들도 나라를 사랑할 텐데 어떻게 이런 법을, 이런 말을 이런 쪽으로 나가고 북한과 중국 쪽으로 붙지? 솔직히 얘기해 줘봐. 이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이 순진하네요. 나보고 순진하대요. 좌파 우두머리들은 나라는 상관없어. 중국 봐, 나라 못 살잖아. 우두머리 잘 살잖아. 북한 봐, 나라 못 살잖아. 우두머리 잘 살잖아. 이거야. 이 사람들은 이 위에만 잘 살면 돼. 정말 밑에는 어떻게 살건 위에만 잘 살면 돼.
자기네가 장악하고 노예처럼 부리면 살면 돼. 이거지. 자유민주주의처럼 우리 국민이 다 잘 살고, 이건 안준에도 없어. 이런 거야. 여러분, 이거 몰라서 그렇죠? 우리 남한에 있는 이 북한을 따라가는 사람, 북한을 도와주고 막 김일성한테는 위원장이라고 꼬박꼬박 붙이고, 김정은한테 붙이고, 우리나라 대통령 막 욕하면서 막 비행기 타고 갈 때 저 비행기, 윤석열 대통령 비행기 저거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뭐 미사들이잖아요. 저 우리나라 사람인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월남이 우리하고 똑같았어요. 월남이 미군 초수, 그 다음에 완전히 전쟁 났죠. 위에 월맹, 월남. 근데 여기에 공산주의가 있었어요. 그걸 베트공이라고 합니다. 베트공. 여기서 공산주의. 이 사람들이 여기에 도움을 받아서 북쪽에 공산주의를 도움을 받아서 여기를 쳐가지고 내부의 저기도 무서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허물어지는 거야. 여기서 했어요. 다 해서. 그래서 공산주의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 막강한 미군도 안 되는 거예요. 통일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이 월맹, 호치민이 여기서 활동했던 사람들, 공산주의로 활동했던 이 사람들을요, 야, 너희들 잘했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이런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기 남한에 있던 공산당 베트공을 다 소집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자리 하나보다 우리가 상을 받나 보다 다 소집됐어요. 다 체포해라, 죽여버려라 했어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 번 배반한 놈은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다.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나는 지금 이 남한에서 북한과 저기를 도우는 사람들한테 니네들이 한 자리 할 것 같냐? 공산주의는 그렇다. 한 번 배반하려면 앞으로도 배반할 수 있다. 그래서 죽여버린다. 이게 역사다.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죠?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시간에서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개혁신당, 조국혁신당까지 12석까지 얘기하고 한석 다 같은 편이니까 거기는 192석입니다. 국민의당 108석이에요. 그래서 300석 됐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벌써 3개월, 4개월 됐는데 당해 보니까 돌아서는 여론조사도 지금 엄청 작아졌죠. 홈플러스 지금 문 닫았습니다. 노조들이 믿고 찍었어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알았다. 찍어줬어요. 다 찍어줬어요. 홈플러스 직원들이. 근데 어떻게 됩니까? 폐쇄됐어요. 나몰라랍니다. 제조업들이 지금 돌아서고 있어요. 건축업자들이 돌아섰어요. 젊은이 20, 30대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40, 50대가 전교조한테 많이 들어가지고 이때 한 번밖에 사상은 안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검찰총장들이 모여서 지금 데모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다. 사법부 대법원장들, 국방부 장관 출신들이 모였어요. 이건 아니다. 나라가 교수들이 모였어요. 이건 아니다. 경제부 장관들 모여서 경제가 이렇게 되면 안 돼. 어떻게 행정부로 다 몰아놓지? 금융부 다? 그럼 손으로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 나라가 경제를 만지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자유경쟁 시장으로 놔둬야 된다. 금감원 다 없애고 이러려고 그랬어요. 금감원 직원들이 다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건 놔둬야 되겠다. 교회들 건들기 시작해요. 말 잘 들어야 앞으로 안 하면 이렇게 다 하겠다. 이게. 목사님들 지금 잡혀가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나라에서 돈 준다고 받으세요. 그러나 마음까지 주면 안 됩니다. 마음까지 주면 받으세요. 왜냐하면 마음까지 주면요, 자식 뼈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식들 그것만 아세요. 자유가 없어지고 경제가 다 무너지고 나면 그때 가서 아닌데 돌이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시점에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외국에서는 벌써 대한민국 위험하다. 자빠가 점령한 나라다. 대한민국은 누가 봐도 친중 국가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이팩 지금 경주에서 합니다. 앞으로 할 거예요. 안 와요. 시진핑이 안 와요. 발표했어요. 미국과 지금 관계가 나빠서. 미국 대통령도 여기 본회의는 참석 안 해요.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미국 대통령 중국 사람 만나라고 눈도장 치고 하려고 왔는데 그분들이 참여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할 얘기가 많지만, 그렇게 왜 안 되는가도 할 얘기가 많지만, 대한민국은 누가 봐도 지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 무디사, 피치사
S&P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라는 그런 데죠. 이 사람들이 뭐입니까? 한국 위험하다, 너무 좌클릭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에게 절망하고 겁주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해야 돼요. 나라가 없으면 경제도 가정도 자녀도 아무 편안도 인권도 생명까지도 보장 못 받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주세요. 전쟁이 여호와께 속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회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좀 힘드시더라도 어렵더라도 기도의 자리로. 월요일날 누가 저하고 약속을 하자 그러다 어제 만나자고 취소했어요. 안 간다고. 나라를 살리자. 나라를 살리고 나도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래서 새벽에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마치면 우리 기도 제목을 쭉 제가 코팅할 거예요. 제가 적어서. 그래서 그거 갖고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탄 배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지금 나라가 빠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 빠져가는데 바벨론 강가에서 울어서는 안 돼. 시온을 바라보면서 일어서면서 울어서는 안 돼. 내가 울었도다. 빼앗긴들에도 보면 오는가? 그런 시를 우리 자손들이 불러서는 안 됩니다. 선구자의 노래를 다시 부르면 안 됩니다. 우리 정신을 차리면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보고 울었듯이 우리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 일본 뭐 제일 긴 강이 시나노 강이래. 시나노 강에서 한강을 바라보면서 울을 거예요? 미국의 미시파 강가에 가서 서울을 생각하며 울을 거예요? 세계 각처의 강가에서 다 도망가서 망명 가서 거기서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울 거예요? 소용없어요. 바벨론 가서 울으면 뭐해? 그 전에 깨어서 기도했어야지. 여러분, 우리나라 선조들이 피 흘리면서 피와 땀 흘리면서 목숨까지 바쳐서 세운 나라 가라앉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많이 진행됐어요. 하지만 한 가지 남았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생사합을 주장하십니다. 흥망성쇠, 나라의 흥망성쇠, 나라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애국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입만 살아서 움직이는, 좀 죄송하면 매국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인은 나라에서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아까 모세도 또 사무엘도 다윗도 사사들도 왕들도 선지자들도 다 나라에서 목숨 바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목숨은 바치지 못하더라도 이때 사모만 때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 희망이 있을 때, 배가 가라앉은 데부터 울면 뭐예요? 다른 나라 가서 지금 울어야 됩니다. 지금 울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빼앗긴 다음에 다른 나라에 가서 바벨론 가까이서 울면 그때는 이게 한탄이 되는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오전에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 텐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을 텐데 내 오른손이 비틀어져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6절에 내 사랑하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다른 것을 기억이고 또 즐거워했다면, 내가 애국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고 벙어리가 되고 손이 마비가 되고 내 입천장에 갈라붙고 이런 존재가 돼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한다 이게 나라를. 애국한다 이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나라를 다 사랑을 합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잘못 들어서 그래. 사탄한테 잘못 들어서 우리가 잘못 살아가듯이 잘못 사니까 팩트를 말해야 되는데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고 당장 돈이 어떻게 돼가고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되고 지금 서서히 이럴 때 빨리 막아야 돼요. 뚝이 터지면요 이건 소용없어요. 나라를 위해, 우리 신앙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이 망가진 나라를, 이 국가를 살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애국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약속도 다 포기하시고요. 병원에 입원한다 생각하시고요. 나오셔서 5시 반에 나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하면
역대하 7장 14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우리를 고쳐주고 우리 땅을 살려주시고, 기도는 칼보다 창보다 탱크보다도 북한의 핵보다도 더 강하다. 몇 천만의 군인보다도 더 기도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애국자입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울지 마세요. 다른 나라 강가에서 울지 마세요. 망명돼서 내 주의 강가로, 십자가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나가야 돼요. 여기서 이 강가로, 새벽에 은혜의 강가로, 십자가의 강가로 나오지 않으면요, 외국 나가서 이 바벨론 사람들처럼 거기 나가서 울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 자손들이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강가로 나가기로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강가로 나가기로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강가로 나가기로 합니다. 기도의 강가로 나가기로 합니다. 우리 1분간만 한번 기도하고 노래 부르겠습니다. 주여